고배를 마신 로키드 한국항공우주 보잉이 적자 수주 감내 의지가 강했다. 상상을 초월한 가격입니다. 우리 컨소시엄은 절대 써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전체 사업비보다 무려 8조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말했다. 사업에 대한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절박함의 차이와 한국항공우주의 출혈 경쟁감 내력 등을 감안하면 애초에 수주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방산업계 분석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입찰 가격은 90억 달러이다. 미국 공군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 규모 123억 달러를 8조 원가량 밑돈 파격적 가격이었다. 반면 업계 전원을 종합하면 로키드 한국항공우주는 14조-15조 원 수준의 입찰 가격을 써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로키드 마틴 항공우주도 보잉 컨소시엄이 저가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사업비보다 3조-4조 원 낮춘 수주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보잉의 가격은 이 같은 상상 범위를 넘어섰다. 보잉은 상상을 초월한 가격에 더해 항공기도 391대가 아닌 475대를 제공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한국항공우주를 비롯 업계에서는 적자 수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훈련기 교체 사업은 장기적으로 후속 사업이 최대 100조 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만 놓고 보면 보잉 컨소시엄은 당분간 막대한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잉 컨소시엄으로서는 아직 불확실한 미래 사업을 위해 일단 현재의 출혈을 감내한 셈이다. 입찰 가격 결정권을 가진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사업에 대한 절박함의 온도차가 이번 입찰 결과의 핵심 배경이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2010년 보잉 전체 매출에서 50%를 차지한 방산사업 비중은 지난해 23%까지 밀렸다. 지난해 보잉의 방산사업 매출은 110억 달러로 2015년보다 11.4% 감소했다. 미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입찰 경쟁에서 로키드 마틴의 F-35에 밀린 데 이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사업에서도 노드롭 그루먼이 고배를 마신 탓이다. 일각에서는 보잉이 방산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보잉으로서는 고등훈련기 수주가 출혈을 감내해서라도 잡아야 할 사업이었다. 반면 군용 항공 관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등 방산 전반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로키드 마틴의 지난해 매출은 55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25.9% 늘었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 굳이 출혈을 감내할 동인이 부족했다. 로키드 마틴이 출혈 경쟁 의지가 있었다 해도 한국항공우주가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무리한 수주로 적자가 이어질 경우 경영 투명성을 기치로 대표직에 오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 사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선진 방산 시장 진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뿐 아니라 한국 방산업계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는 뼈아프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잉 컨소시엄의 사업 선정 발표 직후 이번 사업은 한국으로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력을 평가받을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이번 입찰에 기술력과 한미 관계를 비롯한 정무적 변수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결정타는 상상을 초월한 저가 입찰이었고 우리로서는 소화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훈련기 제작 2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으로 날다이며, 전투기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개발 성과에 따라 국력이 좌우될 만큼 중요도가 높은 무기입니다. 항공선진국만이 전투기 개발에 나설 수 있고 험난한 체계 개발 과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소형 항공기 개발 기술만 겨우 갖추었을 뿐 전투기 개발 여건은 불모지에 가까웠다. 그러다 1998년 10월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힘을 합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개발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1991년 12월 KT-1 기본 훈련기 시작이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도전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버무려 항공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서울신문은 16일 그 도전의 역사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이진호, 영동선 소령이 1호 국산 군용기 조종. 1991년 11월 11일 오전 10시.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훈련기인 KT-1 1호기가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군인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자 기술진은 너나 없이 감격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초 비행 경험이 많은 외국인 조종사를 탑승시키려 했지만 개발자들은 최초의 국산 군용기 첫 비행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테스트 파일럿 교육을 받은 조종사 이진호, 영동선 소령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비행기에 직접 공비라는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난관도 이어졌습니다. 웅비명명식을 사흘 앞둔 같은 해 12월 25일 1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면 비행을 시도하던 중 전방 좌석이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1000피트 상공에서 튀어나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대기하던 후방 좌석 조종사도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원인은 영국 마틴 베이커사가 납품한 후방 좌석 불량으로 결론났습니다. 캐노피 날아갔어도 조종관 끝까지 지켜 1996년 10월에는 이륙한 지 불과 20분 만에 4호기 조종석 캐노피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1호기와도 인연을 맺었던 베테랑 이진호 중령은 4호기마저 이룰 순 없다는 생각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인 초속 100m의 맞바람을 뚫고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고 산소 부족으로 얼굴이 검게 변했지만 어렵게 40에서 50도로 급강하하던 기술을 들어올려 기체를 안정시킨 뒤 비상 착륙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경을 딛고 일어선 K은 현재 공군의 훈련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인도네시아, 2007년 터키, 2011년 페루 등 해외 수출도 줄을 이었습니다. KG-1 개발은 무장을 갖춘 K-1 전술동절기 생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카이는 2011년 K-1 10대를 페루에 수출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세네갈에 4대를 수출했습니다. KTF-16 사업하며 대량 생산 시험평가 기술 확보 우리 전투기 개발 사업이 조립에서 발돋움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생산 사업으로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F-16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해 KF-16으로 도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처음으로 항공기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시험평가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공장 견학마다 귀동량 생산 정보 체계 구축. 물론 기술력이 저절로 갖춰진 건 아닙니다. 당시 기술진은 공장 견학을 막을 정도로 방문을 극도로 꺼리던 로키드 마틴 측을 어르고 달래고 귀동냥하며 어렵게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1997년 8월과 9월 KTF-16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했지만 원인 규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감사가 이틀이나 미뤄졌습니다. 결국 사고 원인은 해외 제작사가 만든 연료공급 개통 부품 불량으로 밝혀졌고 우리 기술진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KT-1과 K-1은 터보부럽기였기 때문에 공군과 기술진은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에 1995년부터 국방부 요청으로 개발을 진행해 2001년 10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시제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2003년 2월 18일 사천 기지를 이륙한 T-50은 마하 1.5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 세계 12번째 초음속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초음속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속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초음속 비행을 하면 초속 50m의 태풍급 강풍보다 45배 강한 힘이 작용합니다. 음속 장벽을 돌파할 때는 공기 저항력에 의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공기역학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기체가 뒤틀리거나 조종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밑거름이 된 경공격기 F-20의 이라크 수출 버전 F-60IQ가 이라크 상공을 날고 있다. 30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우리는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이라크 공군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인 이충한 강철 소령은 마하 1000명을 돌파하는 순간 흔들림 없는 비행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그제야 기술진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17,700파운드의 강력한 추력과 최고 마하 1의 고속 기동이 가능한 명풍이 탄생했고 동급 훈련기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50m 공중 고개기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위해 특별 제작해 2010년 보급한 기종입니다. 카이는 2011년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카이는 T-50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T-50 전술 입문기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전투기 개발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T-50이나 타이에 이어 10도 무장이 가능하지만 공군은 노후화된 KF-5 제공호를 대체할 만한 경공격기를 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FA-50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합동 정밀 직격탄 다목적 정밀 유도 확산탄 등의 정밀 유도 무기 투하 능력을 갖췄고 최고 속도는 마하 1.5입니다. 전투기용 레이더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췄고 야간 임무 수행 능력도 있습니다. 2013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공군의 생산기들이 인도됐습니다. 2013년 이라크에 24대를 20억 달러에 판매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1 피탑 능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갖춘 첨단 전투기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30년의 투지를 담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